3포인트입니다. 알파경제 김종희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이 아침에 개장하는 거 늘 봐주시잖아요. 오늘 끝나고 가시면서 마감 때까지 이러면은 오늘 3포인트 힘들 텐데 하셨는데 다행이에요. 네, 오전에 말씀드릴 때 선물시장 쪽에서 나타난 전저점 이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전저점 이탈을 거의 한두 호가 정도 앞두고 멈췄고, 그 다음에 반등하기 시작해서 어제와는 조금 다르죠. 어저께는 시초가에 크게 밀고 횡보를 보이면서 좀 버티는 양상이었다면, 자, 오늘은 그 가격대를 마치 하회하는 듯한 좀 무서운 흐름을 보이다가 돌리고 나서 쭉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고, 종목군의 흐름도 어제와 달리 확연하게 좀 바뀌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미결제의 증가는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았고요. 현재 구간에서 거래를 그렇게 대량으로 싣고 있는 것도 아니라서 힘 있는 반등이다, 저점을 찍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나간 분석이고요. 어쨌든 지금 하락의 속도가 멈췄다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동안 하락의 주축에 있었던 반도체와 2차 전지를 중심으로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일견 반갑기도 하지만, 네. 워낙 이제 기술적 흐름이 망가져 있는 상황이니까 오늘의 반등 자체가 아주 큰 의미를 가지기 위해선 수급도 연속성 있게 들어와야 되고 주가의 반등 탄력도 좀 더 연속성 있게 나타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은 네. 저희가 3포인트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오늘의 이런 반등이라든지 짚어주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부터 좀 알아볼게요. 오늘 골라주신 첫 번째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서 연장선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수 바닥 확인한 것인가? 그러면 이제 또 설명을 이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직 바닥 확인하지 않았고요. 여전히 시장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내일 대기하고 있는 현대차나 하이닉스의 실적, 그 다음에 주말로 계속 이어지는 주요 종목군들의 실적이 과연 얼마만큼의 성과를 내면서 외국인들의 매수를 견인해 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죠. 지금 현재 수급 동향을 조금 보시면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가 들어온 양상입니다. 지금 프로그램이 한 4천억 정도 들어왔는데 기관 외국인의 총합이 한 4,600억 정도니까 프로그램 매수를 빼면 힘 있는 매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 매수의 미결제 증감이 2,000계약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기존의 매도 차익 잔고의 청산과 신규 매수 차익 거래가 동반해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아주 힘 있는 신규 매수 차익 잔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기 어렵고, 베이시스의 개선도 아직까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베이시스보다 아래쪽에 놓여 있어서 신규 차익 거래가 대거 들어올 만한 그런 요인도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도 그랬는데, 월요일 날도 기관 매수, 그 다음에 외국인 선물 매수가 들어오면서 소위 이제 금융투자의 회전성 매수가 시장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도 지금 비슷한 양상이란 말이죠. 물론 연기금이라든지 일부 투신권의 매수도 있고 사모펀드의 매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주축은 이 회전성 매수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금융투자의 매수가 상당히 주축을 이루고 있고, 외국인 매수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선물을 동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주식 선물의 매도를 동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완벽한 위쪽 방향성의 매수가 강하게 유입됐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지금 하락의 속도를 조금 줄였다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수도 2,600선에서 크게 방향성을 보이면서 움직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조금 낮아 보인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가 그동안 많이 빠졌던 지수 종목 위주로 들어왔고, 특히 오늘 들어오고 있는 이 회전성 매수가 소위 인덱스 기준으로 대형주 위주로 들어오다 보니까 2차 전지, 그 다음에 반도체 이런 종목에 집중된 상승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저가 매수세의 유입이 지속될 만한 가능성을 보기엔 힘든가요? 지금 저가 매수세가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베이시스 트레이딩일 가능성이 높고요. 베이시스가 악화되거나 외국인 선물이 하루 만에 매도 반전하는 상황이라면 다시 매물화될 수밖에 없죠. 그럼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대량의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가 필요한데, 과연 내일부터 외국인들의 대량의 현물 매수가 들어올 거냐,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대량의 현물 매수 전환이 나타날 거냐, 하이닉스야 계속 홀짝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하이닉스는 뺀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벌써 30일째 계속 매도가 나타나고 있고, 오늘도 창구 기준으로는 좀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주가는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직은 의미 있는 매수가 본격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상승 기계적인 이 프로그램의 수급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연속성에 있어서는 다소 물음표가 달립니다. 계속 점검을 해주시면
주셔야 되겠다. 오늘 반등으로 너무 안심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포인트 짚어봤고요.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눈에 띄는 업종 가운데서 바이오입니다. 최근에 바이오가 예전만 같지가 않죠. 일단은 탄력도 다소 좀 둔화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대장 역할을 했던 알테오젠은 40만 원 선에 부딪혀 있고 유한양행은 이거를 연속해서 오늘도 비교적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이오 어떻게 봐야 될지 이런 흐름의 배경도 좀 궁금해지고요. 네, 가장 선도적으로 움직였던 종목이 뭐 누가 뭐래도 알테오젠, 유한양행이었어요. 그래서 그 두 종목을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유한양행을 한번 보시죠. 오늘 유한양행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코스닥 시장에는 오스코텍의 변동성이 좀 더 크게 발생하고 있는 모습인데 가장 선도했고 또 가장 먼저 신고가를 치고 올라갔던 종목이 지금 뭐 이틀 연속의 약세, 최근 거래도 굉장히 줄어든 모습이고 이런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뭐 두 가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뭐 2차 전지와 반도체와 반대의 모습이라고 봐야 되겠죠. 시장의 약세 구간에서 모멘텀을 바탕으로 계속 강세를 보였고요. 아마 실적 발표되는데 실적이 그렇게 좋을까? 글쎄요, 뭐 유한양행 같은 종목군들의 실적이 기대감은 굉장히 높지만 뭐 지금 당장 3분기, 4분기에 좋아지는 게 뭐 얼마나 좋아졌을까요? 뭐 알테오젠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뭐 최근에 많이 올랐던 여러 종목군들, 뭐 소위 이제 그 기술을 해외로 이전해서 크게 이제 기대감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의 실적이 뭐 분기 기준으로 크게 올라왔을 가능성은 낮잖아요. 장기적으로 뭔가 이익이 크게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실적 발표 구간에 들어오게 되면 그동안 뭐 강세를 보였던 종목군들이 실적보다는 모멘텀으로 올랐다는 차원에서 그다음에 종목들이 이렇게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뭐 힘이 빠지는 것은 뭐 너무 당연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수급적으로도 일정 부분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의 탄력은 조금 둔화될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어제 말씀드렸던 금리의 급등이 뭐 제약바의 입장에서는 뭐 반갑지만은 않겠죠. 왜냐하면 뭐 금리 때문에 오른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금리의 영향도 분명히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성장주 쪽의 종목군들이 금리가 급등하는 구간에서는 상대적인 탄력이 좀 둔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좀 살펴보면 뭐 주가의 조정은 더 제한적이고 현재 구간에서 또 양봉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일단 뭐 30만 원 넘어서면서 한번 브레이크가 걸렸던 이때와 좀 비슷한 모습을 연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일정 부분의 기간 조정을 통해서 조금 더 모멘텀, 호흡을 조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없을까? 특히 거래가 좀 줄어드는 현재 구간이라면 더더욱 뭐 그런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시세를 이끌었던 뭐 리가켄바이오, 알테오젠, 그다음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실적을 조금 봐야 되겠지만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 자체가 뭐 그냥 기간 조정 내지는 혹은 소폭의 가격 조정에서 끝나게 된다면 아직까지 랠리가 끝났다 이렇게 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의 흐름이 소위 낙폭과대주들이 움직이는 구간에서 그동안 상승을 선도했던 뭐 제약바이오나 방산주가 일정 부분의 조정을 받는 것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뭐 조정받는 폭도 그렇게 대장주 위주로는 크지가 않아서 유한양행과 지금 오스코텍을 빼면 나머지 종목군들은 뭐 그렇게 큰 폭의 조정은 아니어서 이 정도의 조정은 뭐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속도 조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그럼 비관적으로 볼 필요도 없네요. 네,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판단하고요. 만약에 이제 이게 뭐 실적 발표되거나 추가적으로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다시 또 대형주, 뭐 반도체나 이런 쪽으로 재편되면 아마도 이제 거래가 더 줄면서 시장 대비 더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겠죠. 그런데 시장 대비 약한 모습을 보일 때 그냥 뭐 보합이라든지 뭐 소폭의 약세 정도로 약세를 보이는 건 그냥 뭐 한 호흡 정도 쉬어간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포커스를 맞춰봐야 되는 종목은 선도적으로 움직였던 이런 종목군들은 시장 전체를 보는 차원에서 하나의 이제 뭐 기대 종목으로서 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러면 11월 달에 아직도 뭐 학회들이 좀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뭐 미국의 뭐 학회들도 좀 남아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학회에서 뭔가 성과를 좀 낼 수 있다고 기대되는 종목군들에게는 여전히 좀 기회가 남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두 가지 조건 정도 금리가 다시 하향 안정화되고 그다음에 종목의 순환이 한자락이 끝나면서 또 낙폭과대주들이 일정 부분 가격 회복을 하게 되면 재차 바이오로 흐름이 돌아오는
그런 순환매 양상이 이어진다면 뭐 기존에 움직였던 알테오젬이나 뭐 리가켄바이오 이런 종목군들도 견조할 수 있겠지만 저는 뭐 11월 달에 여전히 모멘텀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는 뭐 ABL 바이오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을 좀 더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뭐 개인적으로 제약바이오를 크게 좋아하진 않지만 어쨌든 시장 대비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동향과 그다음에 ABL 바이오 같은 여전히 좀 모멘텀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종목군들의 흐름은 우리가 한번 눈여겨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 이상 징후가 나오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라는 시각으로 의견 나왔고요. 11월 달에는 비만학회 있습니다. 그리고 ABL 바이오는 어제 이 시간에 또 추천주로 나오기도 했었는데 11월 4일부터 월드 ADC 진행이 됩니다. 여러 가지 학회 모멘텀까지 완전히 이 바이오를 관심권 내에서 버려두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봐야 될 부분 LG전자 모멘텀 부자 해주셨는데 오늘 아침부터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LG전자에 좀 들어오면서 전에 없던 탄력을 보여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늘 장 4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 3% 정도 LG전자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모멘텀 부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뭐 효과는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오늘 현대차가 기아차와는 달리 좀 반등하고 있는데 원래는 어저께 인도 IPO 얘기 나왔을 때 왜 움직이지 못했을까라는 어떤 뭐 그런 궁금증도 많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또 미국 시장에서는 GM이 좋은 실적과 가이던스 내면서 신고가를 냈잖아요. 네, 9%나 올랐어요. 네, 뭐 물론 포드는 여전히 헤매고 있지만 네. 뭐 미국 시장에서 또 나름 선전하고 있는 그러니까 GM도 지금 중국 시장에서는 똑같이 같이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GM과 뭐 폭스바겐이 미국 시장에서 뭐 1, 2위를 다투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는데 지금 뭐 둘 다 같이 헤매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대신에 폭스바겐은 뭐 유럽에서도 드라마틱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중국에서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GM은 미국 시장에서의 성과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죠. 뭐 전기차도 일정 부분 판매가 늘고 있죠. 뭐 물론 판매량 자체가 굉장히 미약하긴 하지만 어쨌든 지난 분기 대비해서는 한 몇십 % 올라간 그런 상황이니까 뭐 이런 수치 모멘텀 기준으로는 조금 괜찮은 모습이고요. 뭐 이익과 가이던스를 상향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주목하셔야 될 것은 이 GM도 그렇게 뭐 주가가 신고가라고 하는데 PER 기준으로 5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현대차, 기아차가 싼 게 아니에요. 글로벌 레거시가 다 쌉니다, 지금. 그래서 뭐 현대차, 기아차가 싸다, 싸니까 사야 된다라는 논리는 적용되지 않고요. 그래서 현재 제너럴 모터스의 급등이 나왔지만 오늘 급등 나온 주가로도 PER 5배에 불과한 레거시 자동차는 현재 다 비슷한 평가를 받고 있다. 못하고 있는 지금 폭스바겐은 3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기아차, 현대차가 절대적으로 싸다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구간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포인트는 LG전자로 오늘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인도 IPO가 이어진다라고 하는 게 주가가 강세 구간에서 나왔으면 별로 인정받지 못할 이슈가 되었겠지만 지금 LG전자가 만약에 인도 IPO를 했을 때 현대차처럼 좋은 가격을 받게 된다면 현재 이렇게 밀려있는 LG전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악세를 조금 되돌릴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낙폭을 축소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가격을 되돌릴 수 있는 정도의 재료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주주환원을 올리겠다라는 그런 이 주주환원 정책 자체가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데 뭐 ROE 올리겠다고 했잖아요. ROE를 어떻게 올릴까? 지금 ROE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VS가 지금 뭐 압도적으로 좋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가전도 원래 수익률이 좋은 것은 HA 부분, 에어컨 부분인데 에어컨 부분도 뭐 그렇게 크게 뭐 영향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HE, 엔터테인먼트, TV 부분도 지금은 중국 쪽에 어느 정도의 장악력을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순위도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걸 끌어올리려면 결국 비용을 낮추는 거 외엔 방법이 없다. 그렇다고 뭐 사람을 뭐 대규모로 자를 수도 없는 거고 현재 구간에서의 비용 증가는 뭐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또 중동 지역에서 희망봉으로 돌기 시작하면서 물류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당장 뭔가 나타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B2B 쪽으로 나가서 이것을 뭐 메꾸겠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뭐 한두 분기 만에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결국 뭐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래서 제한적인 반등은 가능할 수 있겠으나 LG전자가 과연 지금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만큼 자사주 소각의 효과, 그다음에 주주환원의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좀 더 좀 검증이 필요한 구간이라서 조정시 매수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뭐 급등하는 구간에서 쫓아가거나 아니면 목표 가격을 계속 올릴 만한 그런 강력한 모멘텀을 보이기에는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LG전자 인도 IPO 추진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오늘 오후쯤에 이 안팎으로에서 나온 내용이어서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뭐 시기나 뭐 이런 게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죠? 네, 뭐 큰 틀에서 이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기존에 나와 있던 것 중에서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소각 같은 것들이 좀 추가된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 아시다시피 LG전자의 재원이 그렇게 풍부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아주 이제 공격적으로 하기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좀 시간이 다 걸리는 일이라고 보고 다만 그동안 뭐 주가가 얼마 전 뭐 9월 달까지만 해도 11만 원이 넘었던 주가가 9만 원대까지 급격하게 조정을 받으면서 실적 악화에 대한 부분은 일정 부분 주가가 흡수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이런 호재가 나오고 있는 것은 뭐 최소한 악재는 아니고 호재는 또 호재대로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뭐 소폭의 가격 회복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증권사들의 LG전자를 향한 리포트도 생각보다는 좀 보수적입니다. 목표가가 뭐 예전에는 뭐 16만 원 뭐 이렇게 나오다가 최근에는 뭐 한 13만 원대까지 낮아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껏해야 뭐 PB 한 배 정도까지 보고 있는 목표가라면 굉장히 이제 보수적으로 좀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LG전자의 가장 주목할 포인트는 결국 4분기 실적으로 봅니다. 기존에 쌓여있던 재고를 청산하는 4분기에 재고 청산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뭐 내년도에도 일정 부분 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만약에 이제 4분기에 재고 소진을 잘 못하면 늘어난 비용 감소, 비용 증가에 대한 부분도 실제로 흡수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뭐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실적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선 4분기에 소위 이제 이 소비, 미국 소비나 글로벌 소비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가전 소비 혹은 뭐 LG전자의 주력 제품들의 소비가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다만 이 장기적으로 기대를 해보면 네. 3분기에 조금 내려앉았던 VS가 내년에는 좀 회복을 보일 수 있다라는 전망 정도는 나오고 있어서 전장 부문? 그렇죠. 네. 그래서 그 VS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을 품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예. 뭐 조정받을 때 정도의 매수는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오늘 보고 있습니다. 따라가면서 매수는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장 마치고 나서 LG가 기업 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서 공시를 내놨습니다. 여기에 뭐 앞으로의 비전이라든지 ROE 높이겠다, 뭐 주주 환원책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겼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약간은 실제로 추진이 될 것인가 우리가 이 부분을 계속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이고 또 오늘장 부각이 되고 있는 인도 IPO와 관련해서도 일단은 기대감일 뿐 어떻게 진행되는지 따라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4분기 실적이 관건이라고 설명을 해주시네요.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이사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